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 죽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너 살려서 집에 보내려고. 넌 우리 가족 전부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던 2000년대 초반, 실미도에 이어 한국 영화 역사상 두 번째 천만 관객 돌파에 성공한 영화, 강재규 감독의 2004년작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1999년 쉬리의 엄청난 흥행 이후 후속작을 준비하던 강재규 감독은 우연히 한국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고 그 감동을 잊지 못해 2년간 준비해 오던 영화 두 편을 다 엎어버리고 이 영화를 계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실화 바탕인 영화는 아니지만 모티브가 된 건 전쟁 기념관에 있는 형제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북 땅에 소련 군정이 들어오면서 동생을 두고 혼자 월남하게 된 박용철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한에 왔을 때 전쟁이 터져 육군이 된 그는 원주시 치악곡의 전투에서 조선인민군 육군이 된 동생 박용철 하전사를 극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와는 달리 박유철 소위는 동생과 함께 한국에서 같은 부대에 복무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감독과 배우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 명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주민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발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참전용사 유해 발굴 현장. 이곳은 영덕군 하저 해맞이 공원입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다큐멘터리의 유해 발굴 현장은 산속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감독과 스태프들은 주인공 진태가 죽은 곳이 고지이기 때문에 그의 유해가 발굴된 곳 역시 고지와 비슷해야 한다고 판단해 넓은 규모의 비슷한 곳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영화의 시작이지만 첫 촬영은 아니고 합천에서 한창 촬영하다 중반쯤 영덕으로 넘어와 촬영했다고 합니다. 부식된 군용 물품과 유골은 소품팀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소품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처음부터 진짜 대박 사건. 무려 동방신기의 영웅 재중이 딱! 김재중님은 SM 연습생이 된 후 서울에 왔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별의별 알바를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 보조 출연자 알바로 출연한 후 출연료 8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B38호 이진석 차를 누가 받았어? 사망자. 실종자 명단에도 없어. 테이블 위에 깔린 던킨 도넛과 생수, 노트북은 전부 다 PPL입니다. 제작부에서 잘 보이게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진석 생존? 영화의 문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역할인 노인이 된 진석. 무려 1956년작 백치아다다의 주연이셨던 고 장민호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감독은 노인 진석 역을 캐스팅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장민호 선생님을 생각했지만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른 분을 찾다가 결국 다시 장민호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부담스러워 처음엔 고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꼭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길 기도한다는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 선생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뭐래요? 큰할아버지 얘기 아니에요? 진석의 착한 손녀 유진. 2002년 SBS 시트콤 오렌지로 데뷔한 신인 배우 조윤희의 풋풋한 모습이 보이네요. 세월은 거슬러 올라가 1950년 6월의 어느 날 종로의 풍경. 울리는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박향림님의 1938년 발표곡 오빠는 풍각쟁이입니다. 이곳은 부천에 있던 판타스틱 스튜디오의 야인시대 세트장입니다. 처음 세트장을 봤을 땐 생각보다 도로가 좁고 건물들이 작아서 난감했다고 하는데요. 미술팀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50년대 종로 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거의 모든 촬영을 마치고 촬영 막바지로 접어드는 예산상 가장 민감했던 시기라 심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구두 닦기 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청년 진태.
감독은 전작 은행나무 침대에서 한석규 배우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너무 안 어울려 관객들이 웃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객이 웃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한 잘생김을 가려보려 했지만 그건 당연히 실패. 역시나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가진 학생, 진태의 동생 진석입니다. 뭐하러 샀어? 비쌀 텐데. 갖고 싶어 했잖아. 감독은 조금 닭살이 돋더라도 더 오바해서 형제의 친밀함을 강조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에이 두부인데 두 개 더 있어. 연출부 스태프분이 기획 때부터 본인이 하겠다고 점 찍어둔 역이라고 합니다. 거의 1년간 연습하며 나름 애드리브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지대로 흐르네. 형 어디가? 영화 몽정기로 얼굴을 알린 전재영 배우. 이후 싸움의 기술에 붕어로 출연했던 모습이 전 가장 기억에 남네요. 대기냐고 씨. 너 뒤질래? 올 거라. 엄마. 두 형제의 어머니와 진태의 연인 영신이 함께 운영하는 국수집. 아, 추억의 얼굴. 너무나 보고 싶은 고 이훈주 배우가 보이네요. 옷에 좀 닦지 말라니까. 이 씨는 합천에서의 마지막 촬영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장동건, 원빈 배우는 고된 촬영의 끝이 보여 진심 행복해하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밥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골 외갓집이 생각나네요. 이곳은 아산 외암 민속마을입니다. 들어 절하래. 진태, 진석 형제의 어머니는 이영란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다는 설정이었다면 덜 어려웠을 텐데 엄마도 열병으로 언어장애여서 말 못할 때 열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설정이라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영란 선생님은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 자문도 구하고 관련 서적을 꼼꼼히 읽어 언어 장애 연기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닦어. 내가 치맛감 잘라서 만들었어. 이 영화에 나오는 유일한 로맨스 장면입니다. 이후에 나올 살벌한 전쟁 씬이 더 참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달달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후에 참혹한 장면들과 대비되는 행복한 시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곧이어 펼쳐질 전쟁 씬을 찍을 황매산 주변의 하천이라고 합니다. 높은 굽이 더 멋있는데 왜 잘라내요? 동생이 원하는 신발을 만들어 주려는 형의 마음이겠죠. 난 굽 높은 건 싫어. 낮은 게 좋아. 편안해 보이잖아. 이 씬에도 협찬사인 칠성 사이다가 보이도록 세팅해 뒀으나 인물에 집중해 찍다 보니 잘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형,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전쟁은 어때? 오늘 25일 미명 38선 전역에 북한 캐나도당이 불법 남침하였습니다. 그날 밤 줄이어 마을을 떠나는 피난민들. 먹을 거 입을 거만 챙기랬잖아. 외암 민속마을의 한 기와집 옆에 있는 작은 외양간을 세팅해 영신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둘러야 돼. 수유리는 피난민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대잖아. 조금만 참어. 곧 올 거야. 누렁이는 이 씬을 찍고 이후에 더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폭풍 성장하는 바람에 마지막 출연이 됐다고 합니다. 애들 손 꽉 잡아! 리얼한 한국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 자문단도 만들고 근대사 교수님을 모셔 특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 전쟁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피난민이 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마을이라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대구역 내부는 봉황 농공단지 내부에서 촬영했습니다. 보조 출연자가 1000명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인원을 동원하기도 힘들 뿐더러 의상도 많지 않아 500여 명을 섭외한 후 CG로 사람 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인간인 여처럼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옛 곡성역이었던 심촌골 철도공원입니다. 옛 모습이 남아있으면서 열차가 이동할 만한 폐 구간이 있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를 세팅만 바꿔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든 후 이후에 나올 장단 역사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분주함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스태프들이 빗자루 부대가 되어 여기저기 먼지를 날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저 열차는 뭔데? 곧 전방으로 떠난대. 이 씨는 실제 이 지역의 주민분들을 초대해 보조 출연자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어르신과 학생들이 거의 다 곡성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분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너무 리얼하게 다들 연기를 잘해서 지역분들을 섭외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딱 봐도 절대 나가면 안 될 것 같죠. 자넨 몇 살인가? 18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게. 너무나 안타까운 진석의 솔직함. 별일 없을 거예요. 얼떨결에 학도병이 되어 기차에 오른 진석. 동생이 열차를 잘못 탔어요. 지금 내릴 겁니다. 너도 징집 대상자야. 졸지에 두 형제가 동반 입대하게 생겼네요. 사실 이 영화는 기획 당시 국방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군 측에서 자꾸 시나리오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국방부 지원을 포기하고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요구 중 하나가 강제 징병이 아닌 형제의 자원 입대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동생을 다시 집으로 보내기 위한 형의 고군 분투까지 다른 설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감독이 의도했던 것과 크게 달라져 그냥 멋있기만 한 반공 영화가 될 뻔했네요. 장동건 배우는 이 장면을 찍다가 총기 개머리판에 갈비뼈를 맞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열차가 다닐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움직여야 할 열차를 찾는 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의 증기기관 열차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본 끝에 중국에 있는 열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촬영을 감행하기에는 제작비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제작부에서는 은근히 열차 컷을 다른 씬으로 대체하길 바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독 역시 고민을 했지만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열차 피난민을 삭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열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불도저 엔진을 넣어 가짜 증기기관 열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촬영하면서 여러 번 탈선하는 바람에 수리하고 다시 레일 위로 올리느라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해외 촬영에 비하면 엄청난 단축을 한 것이죠. 꼭 돌아와야 돼. 그렇게 낙동강 방어선으로 끌려오게 된 형제. 이 씬은 합천의 황매산 정상에서 촬영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세계 톤을 좀 빼서 아련한 느낌을 만들었다면 참혹한 전쟁터는 채도와 명암 대비를 확실히 살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필상. 당시 군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됐을 리가 없죠. 의도적으로 장동건 배우의 옷은 작게, 원빈 배우의 옷은 크게 제작해 입혔다고 합니다. 장동건 배우는 군복 입을 생각에 멋있게 나오길 은근히 기대했는데 옷을 보고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서는 각자 알아서 쓰고 남기고 싶은 유품 있으면 봉투 속에 넣어라. 나이도 어린 놈 같은 놈. 언제나 유쾌한 공영진 형님. 공영진 배우는 쉬리 때 오디션을 봤으나 아쉽게 떨어졌는데요. 감독은 이번엔 아예 공영진을 위한 영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오디션 없이 공영진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둘 다 뒤지면은 재산은 누가 지내줘? 무거운 주제를 담은 영화에 관객이 쉬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히 만들어줬죠.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형진 형님 때문에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어거지로라도 챙겨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절대 철모 벗지 마라. 감독은 동양인들이 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보기에 등장인물을 잘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 확실한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성 강한 배우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꼴랑 이거 처먹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 내 건 또 씨발 이렇게 작어.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할 뻔했지만 공영진 배우를 위해 살린 컷이라고 합니다. 대각도를 열고 촬영해 튀는 파편이 잘 보이게 하고 참혹한 현장을 리얼하게 담기 위해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전쟁 영화의 특수성 때문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을 피해갈 수 없었죠.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장면 전에 논밭에서 벌어지는 첫 전투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고 감독은 전쟁이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찍어놓고 나중에 삭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작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덕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더 힘을 실어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방어선 진입 내 지뢰 매설을 늘리라는 대대지시다. 이거 적진 코앞을 제가 갑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좋다.
고영만에 너 빠져. 촬영지에 언덕과 비탈길이 많아 촬영은 힘들었지만 평지에서는 만들 수 없는 화면이 꽉 찬 입체적 앵글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형! 화면 뒤에 걸린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미장센이 됐죠. 지뢰 매설 중 여지없이 벌어지는 총격전. 무조건 공을 세워 동생을 전역시키려는 형의 노력.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 리얼하게 살렸지만 너무 리얼해서 영화 보기 힘들어하는 관객이 많았는데요. 이 장면은 돼지 실제로 꿰매는 걸 찍었다고 합니다. 저기 뱃속에 구더기 안 보이냐? 놀랍게도 CG나 소품이 아니라 실제 구더기를 구해와 올려놓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빈 배우는 낚시할 때 쓰는 미끼라고 자기 최면을 하며 구더기에 손을 댔다고 하네요. 이 씬에는 탈영하다 죽은 군인을 묻어주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아쉽게 삭제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군인답게 죽어 이 새끼야. 군인은 사람 아닌가? 공산당에게 처자식을 잃어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이마사. 너희 새끼 밥 한 그릇에 군복 받고 입겠다. 항복하고 가봐 이 씨발. 누구 손에 먼저 돼지나 보자. 정진 배우는 공영진 배우보다 7살이나 어리고 연기도 한참 후배지만 형진이 형의 상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빨갱이 새끼야! 계급장이야! 영화 해안선 촬영 당시 머리를 짧게 이발한 상태였는데 마침 태극기 휘날리며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쳐들어갑시다. 어차피 2판 4판 아닙니까? 악에 바친 부대원들은 밤에 기습 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이 씨는 경주의 도트락 목장에서 거의 보름간 야간 촬영만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야간 촬영이다 보니 한 가지 딜레마에 봉착했는데요. 바로 조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습전이기에 잘 안 보여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뭘 하는지는 보이도록 조명을 쳐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 넓은 곳을 다 커버해야 하니 평소보다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조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명에 불이 붙기도 하는 등 힘든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전쟁 당시 고지의 방공호는 사실 사람이 급하게 삽으로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적 설정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해주시나요? 저 이제 15살입니다. 형!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적 역시 같은 민족이라는 비참함. 마음 약한 진석도 전쟁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완벽히 적응한 진태는 날아다니는 중이죠. 어쩌다 보니 적진의 심장부가 바로 눈앞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 씨는 시나리오에 있긴 했는데 촬영 현장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 안 찍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군의 영웅이 되어야 하는 진태의 활약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 나중에 세트를 만들어 하루 동안 보충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좀 약해 보여서 고공 부감샷을 찍지 않은 게 아쉬웠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무조건 드론 촬영을 필수로 했을 텐데 말이죠. 형 무공 훈장 받도록 날아가는 총알들이 알아서 비켜가준다. 넌 아직 학생이고 환자잖아. 지금은 군인이야. 감정신을 찍을 땐 카메라 3대로 동시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3대를 동시에 돌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컷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테이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우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지 탈환에도 성공하고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소식에 한껏 고무된 병사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 바란다. 진태는 이미 부대 내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병 이진태! 이 씬에 특진해서 바로 중사가 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 삭제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형제가 함께 참전하게 됐죠? 제 동생 이진석 군과 함께 자원 입대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진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공산당 아래 실험할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이고 정치인 해도 되겠네. 지금 편집을 치려고 하는데. 나중에 쓰자. 나 지금 회식 가야 돼. 이 씬과 위문 공연 장면은 구 전주공업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씬은 삭제할까 고민 좀 하다가 이들의 연기가 틀에 박히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 살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박길수 배우가 68년생으로 본인보다 8살이나 어린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치를 물고 있는 건 박길수 배우의 설정입니다. 하루 종일 김치만 오지게 먹었다고 하네요. 엄마 내 아들 보라 그랬지 내 마누라 너왜 가슴을 왜 봐? 형진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이런 집단 컷은 정해진 대사로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거의 공영진 배우의 애드리브가 이 씬을 살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 진석이가 제일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이야. 역시나 허쉬 초콜릿 PPL입니다. 물론 당시 군납 캔디바는 현재 자이언트 바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형이 한잔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장동건 배우는 날씨가 덥고 해서 연기 핑계대고 맥주를 꽤 여러 캔 마셨다고 합니다. 낮부터 술을 꾸준히 마신 덕에 야간 위문 공연 촬영 때는 실제로 취해 있었다고 하네요. 위문 공연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촬영 중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힘든 촬영을 이어가다 이런 공연을 보니 배우와 스태프들을 진짜로 위문하는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배우들 전부 다 실제로 엄청나게 신난 중입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평양 시가전신. 이곳은 합천의 세트장입니다. 당시 태풍 매미가 오는 바람에 지어놓은 세트가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미술 감독은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조금 좋았던 건 철골 구조의 건물들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자연스럽게 훼손되면서 진짜 전쟁터 같은 느낌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제과 간판이 보이는데 오리온 제과는 휴전 이후 1956년에 동양 제과로 설립했죠. 참고로 제작사인 쇼박스는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번에도 공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진태. 최민식 배우는 우정 출연하러 왔다가 파편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배우 최민식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인물로 설정해 배우를 강조하지 않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촬영했다고 합니다.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조성모 형님이 현장에 놀러 왔다가 리얼한 촬영장을 보고 아시나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생각나 피가 끓어 출연시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즉석으로 배역을 만들어 인민군으로 출연시켰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1초도 채 안 될 정도로 잠깐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영만의 죽음. 영만을 죽인 대좌 참모는 이 영화의 무술을 맡은 정두홍 무술 감독입니다. 한국 최초 천만 영화 실미도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에도 무술 감독을 맡게 됐네요. 영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형이 낯설기만 한 진석. 형 과거 죽을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고. 감정에 완전 몰입한 나머지 엄청난 양의 침이 동건 형님 얼굴로 튀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모든 스태프들이 지워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튄 가장 큰 침을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커다란 눈망울에 고인 눈물마저 아름답네요. 분장에 비해 치아가 너무 하얀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어 있는 어느 농가마을. 순천 나간 읍성에서 3일간 촬영했습니다. 원래 비 오는 설정으로 살수차로 비를 뿌릴 예정이었는데 마침 첫날은 실제로 비가 오고 이후 촬영에도 날씨가 흐린 덕에 비극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잡혀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덤이나 CG가 아닌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1시간 동안 시체 수습하고간다. 엄청난 추위에 물까지 뿌려가며 촬영하고 잠깐 쉴 때 옷이 마르면 또 물을 뿌려 적셔야 했으니 말이죠. 너무 추워 응급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한 새끼도 남기지 마! 이 씬은 비교적 촬영이 편한 합천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 씬을 불바다로 만들고 넓게 다 보이는 풀샷을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트를 실제로 다 태우는 건 불가능해서 카메라를 풀로 빼지 못하고 타이트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북진하는 과정 중에 북한이니까 탄광초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강원도를 샅샅이 뒤졌는데 거의 다 입구를 봉해놓은 폐광이라 로케이션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찾고 찾다가 사북에서 운영 중인 탄광을 찾아내 쉬는 날 촬영했다고 하네요. 강원도 출신 원빈 배우가 본인한테 미리 말했으면 금방 찾아줬을 거라고. 목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다행히 촬영용 더미입니다. 갱도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 하얀 방사기 불이 역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갱도 안에 급하게 벽을 만들어 바람을 차단한 후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용군에 끌려왔어요. 내 눈엔 빨갱이 5놈만 보여. 형,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하얀 눈밭이면 더 좋았겠지만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라 눈이 많이 녹아서 바닥이 온통 진흙이었다고 합니다. 중반부까지 전쟁의 불바다 이미지였다면 후반부는 차가운 눈의 이미지로 완전 대비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눈보라를 뚫으며 북진하는 이 장면은 원래 대본엔 없었는데 대관령 삼양 목장에서 수경지 촬영할 때 추가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 다른 촬영을 하지 못할 때 후다닥 안개 속으로 들어가 급하게 촬영했다고 하네요. 용서가 못 구해. 이 씬이 삼양 목장에서 촬영한 수경지 씬입니다. 원래 수경지는 강가로 설정해 강물을 떠와 식수로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퇴주로를 찍은 양구의 8호호 저수지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물가 주변이라 눈이 빨리 녹아서 그나마 눈이 남아있는 대관령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의용군 끌려오기 전에 아줌마랑 영신 누나 봤어. 헌팅 당시에는 불도저로 눈을 뚫고 올라가야 할 정도였던 곳이어서 바로 여기다 싶었는데 촬영할 때가 되니까 급속도로 눈이 녹아서 땅이 다 드러나게 된 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전장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군의 용맹과 희생으로 한 국경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마치 진짜 뉴스가 들리는 듯한 배우들의 열연. 진태는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무공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촬영 당시 하늘이 새파랗게 맑아서 감정에 방해되는 것 같아 DI로 흐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날 풀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원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명대사.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이 대사 톤을 따라하며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 얼마면 될까? 전쟁의 승리를 앞둔 시점에 미 해병대도 현재 퇴각 중입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떼처럼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은 CG로 인원수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감독과 시각효과 감독은 퀄리티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CGI 팀인 뉴질랜드의 웨타 디지털로 견학까지 가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영화에 적용하려 했는데요.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아 다른 소프트웨어로 CG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씬을 찍을 때는 눈이 거의 다 녹아 땅이 다 드러나서 눈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과 함께 퇴각하는 길은 양구군 8호호 저수지에서 눈을 뿌려가며 촬영했습니다. 이 풀샷 역시 거의 CG로 만들어낸 컷입니다. 장단 역사는 대구 역사신을 찍은 곡성의 심천골 철도공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열차 역시 형제가 강제 징병 당했던 열차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사 이진태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 사실을 따지고 든다면 당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 기원이므로 단기 4283년이어야 합니다. 현충원의 6.25 전사자들의 묘비에는 전부 단기로 표시되어 있죠. 관객들에게 익숙한 연호로 바꾼 걸까요? 한 번 더 따지자면 태극, 을지, 충무 같은 무공 훈장의 호칭은 1951년 9월 9일에 시행됐다고 하니 이 당시에는 1등 무공 훈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퇴각하는 길에 집에 들려 영신을 만난 순간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이명준 형님이 여기 나왔었네요. 여긴 어디야? 김영신이 같은 빨갱이 조지는 데지. 방첩대 건물 지하씨는
부산대 보건환경연구원의 벙커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전국 수업 김영신. 영신이 잡혀온 방첩대 서울연대 본부는 구 전주공업대학교에서 찍었습니다. 이곳에서 고사를 지내고 바로 크랭크인 첫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후 기자회견 씬과 위문 공연 씬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영신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최민식 배우와 함께 쉬리에 출연했던 연우로 이번에도 우정 출연한 김수로 배우입니다. 갑자기 로우킥? 감독은 일반인들이니 너무 잘 싸우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서울 액션스쿨의 훌륭한 스턴트 배우들은 일부러 싸움을 못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양기령, 허명행, 서지호, 김원중 등 지금은 걸출한 무술 감독이 되어 있는 스턴트 배우들이 총출동했으니 액션은 뭐 훌륭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반공 청년 단장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영신. 천으로 인물에게 들어오는 광선을 다 끊어서 차갑고 흐린 날씨로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진짜 절대 잘못한 거 없어. 잠깐, 이게 첫 촬영이라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감정 연기를 해야 하다니. 아직 아무것도 겪지 않은 동건 형님은 어느 정도 감정을 잡아야 할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은주 배우는 첫 촬영부터 죽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미가 아닌 실제 이은주 배우를 땅바닥에 매트를 깔고 던져버렸습니다. 무공훈장 받은 놈은 지멋대로 방첩 청년들 정으로 갈겨버려도 되는 거야? 보로들 저런 소각해! 이곳은 주 촬영지인 합천에서 가까운 산청에서 폐 공장 부지를 찾아내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식들아! 나 대장이야! 신임 대대장은 김혜곤 배우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영화 파이란을 쓴 각본가이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각본과 연출까지 하신 감독이기도 하죠. 혜곤 형님 연기 인생이 좀 험합니다. 이 영화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시작으로 달콤한 인생에서는 총에 맞아 죽고 아수라에서는 차에 깔려 죽고 마야광에서는 벽에 갈려 죽으면서 처참한 죽음 전문 배우가 되고 맙니다. 이 얼굴은 당연히 더미입니다. 야! 진석아! 모든 게 다 양주사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진석은 양주사의 도움으로 살아서 대전 육군병원에 올 수 있었죠. 이곳은 원래 전주 정동성당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 전국의 성당을 다 돌아다닌 끝에 아산의 공세리 성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현대적인 건물이 없어 오히려 더 좋은 로케이션이 됐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때 동건 형님은 보름간 꿀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성이 집으로 보낸 것 같던데 부대로 되돌았더라. 집으로 보냈으나 부대로 반송된 진태의 편지. 원래 진태의 집은 만리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봉투에 적힌 마포구 아현동은 감독이 스스로 발견한 옥의 티입니다.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은 국군 영웅이 빨개가 됐어. 이 씬 역시 공세리 성당 내부에서 촬영했습니다. 무공훈장 받고 깃발 부대장 하고 있는 그 사람 제 형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형이 쓴 편지를 안 볼 수는 없죠. 내 목숨 걸어서 진석이 살릴 거예요. 이 편지는 장동건 배우가 직접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만든 글씨라고 합니다. 이 씨는 성당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때문에 지금까지 쓴 적 없는 블루톤이 나와 더욱 좋은 장면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회상씬은 기존 촬영본을 따뜻한 톤으로 색을 돌리고 3배 슬로우를 걸어 사용했습니다. 원빈도 울고 감독도 울고 극장에서 나도 울었습니다. 형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진석. 이들은 8.5일 고지 산악적 장면으로 돌격한다. 기필코 깃발 부대를 섬멸해야 한다. 금방이라도 영어를 가르쳐 줄 것 같은 권태원 배우. 새끼 좋단다. 딕션이 너무 좋아 단역 배우 중에 가장 좋았던 캐스팅이었다고 하네요. 너희 어들의 투항병? 영화 친구에서 단역으로 데뷔해 장동건 배우와 만났던 정호빈 배우. 조단역 배우가 이런 분들이니 영화가 잘 될 수밖에. 형은 내가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크라운 판다 새끼야. 이 씨는 부산에 지은 세트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촬영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이곳은 다시 합천의 황매산입니다. 콜세어기의 폭격을 시작으로 두밀령 고지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전투기는 미 해군 F4U 콜세어 모델을 CG로 만들었습니다. 왜 공군이 아닌 해군의 전투기를 만들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공산군의 해상 전투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유엔군 해군 항공대도 지상전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콜세어 전투기가 가장 멋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깃발부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형을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보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드디어 나타난 깃발부대. 가족과 연인을 잃어 증오만이 남은 진태는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엄청난 스모그를 만들어 놓은 탓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까만 분장이 됐다고 하네요. 눈이 돌아간 건 미리 계획하고 CG나 렌즈를 넣은 게 아니고 연기에 집중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눈이 돌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장동건 배우는 이 컷을 모니터링하고 너무 좋아서 이어지는 이 장면에는 제발 좀 일어나! 우리 가야 돼. 어서 가. 일부러 눈을 까 뒤집었다고 합니다. 서가, 너 정말 살아 있었구나. 꼭 돌아와야 돼. 자, 감독의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몇 번이나 울면서 봤는지 모르는 영화였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